버려진 아이였습니다. 이름도 가족도 없이 자랐죠. 그런데 어느 날 대한민국 최고 재벌 회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넌 내 아들이다.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1. 그날 저는 쫓겨났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저녁이었죠. 장모님 댁 식탁에는 늘 그렇듯 반찬이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고 저는 늘 그렇듯 조용히 구석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분위기는 이상하게 싸늘했죠.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고 말도 걸지 않았어요. 마치 이미 결론이 정해진 자리처럼 느껴졌죠. 저는 그저 숟가락만 들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미 짐작은 하고 있었거든요. 사위. 장모님의 한마디에 식탁 위 공기가 멈췄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어요. 이제 그만 정리하는 게 좋겠어요. 그 말은 짧았지만 의미는 분명했죠. 저를 이 집에서, 이 가족에서 내보내겠다는 뜻이었어요.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이 더 아프게 느껴졌죠. 어머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제가 겨우 입을 열었을 때였어요. 장모님은 피식 웃으며 말을 이었죠. 잘못? 글쎄요, 능력이 없는 게 잘못이라면 잘못이겠죠. 그 말에 식탁 위 몇몇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처남도 처제도 다들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우리 딸이 아까워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 묶여 있기엔. 그 말은 칼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저는 가난했어요. 변변한 직장도 없었고 작은 공장에서 일하며 겨우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죠. 이 집과는 애초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혼 준비는 이미 끝났어요. 그때 아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죠. 그 목소리는 낯설 정도로 차가웠어요. 미안해요. 더는 못 버티겠어요.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붙잡을 생각도 변명할 생각도 없었어요. 그래, 고생 많았어.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게 전부였죠. 그렇게 저는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채 집을 나왔어요.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뿐이었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어요. 마치 제 인생의 한 장이 완전히 끝났다는 걸 알려주는 것처럼요.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저는 한참을 서 있었죠. 갈 곳이 없었거든요. 그때였어요. 주머니 속에서 핸드폰이 진동했죠.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모르는 번호였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잠깐의 침묵 뒤 낮고 단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드디어 연락이 닿는군요, 도련님.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도련님이라니요. 그건 제가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호칭이었죠. 지금 바로 모셔야 합니다. 그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회장님께서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회장님이라니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다니요. 저는 그저 쫓겨난 가난한 사위일 뿐이었는데요. 그날 밤 저는 알게 되었죠. 제가 알고 있던 제 인생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걸요. 제가 누구라고요? 전화는 끊겼지만 손은 한동안 떨리고 있었죠. 도련님, 회장님,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까지. 도무지 현실감이 들지 않았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죠. 방금 전까지는 쫓겨난 사위였는데 갑자기 누군가의 도련님이 되어버린 상황이었으니까요.
장난 전화겠지. 그렇게 생각하려 했어요. 그게 더 현실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멀리서 검은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더니 제 앞에 멈춰섰죠. 차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그리고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내려섰죠. 그는 저를 보자마자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도련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에 숨이 막힌 것 같았어요. 주변을 둘러봤죠. 혹시 다른 누군가를 부르는 건 아닐까 해서요. 하지만 그 남자의 시선은 분명히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사람을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제가 겨우 말을 꺼냈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남자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주 침착하게 말을 이었죠. 맞습니다. 오랜 시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셔야 합니다. 그 말과 함께 그는 제 앞에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죠. 확인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걸 열어봐도 되는 건지 망설여졌죠. 하지만 결국 저는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한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죠.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빛이 바랜 아주 오래된 가족 사진. 그리고 그 사진 속에는 어린 아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죠. 이건 그 아이는 분명 저였어요. 지금보다 훨씬 어렸지만 틀림없는 제 얼굴이었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사진 속에서 저를 안고 있던 남자. 낯선 얼굴이었지만 이상하게 눈을 뗄 수 없었죠. 그분이 회장님이십니다. 남자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도련님은 그분의 외아들이십니다. 순간 머릿속이 멈춘 것 같았어요. 외아들? 제가요? 말이 안 됐죠.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 없이 자랐어요. 고아원에서 자랐고 누구의 자식인지도 모른 채 살아왔죠.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누군가의 아들이라니요. 그것도 회장님의. 장난하지 마십시오. 제가 낮게 말했죠. 이런 걸로 사람 우롱하는 거 재미없습니다. 남자는 잠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죠. 회장님께서 직접 확인을 원하십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이미 유전자 검사 준비도 끝나 있습니다. 그 말에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죠. 유전자 검사까지?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어요. 왜 이제 와서? 제가 힘없이 물었죠. 왜 지금입니까? 남자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조용히 답했어요. 회장님께서 더는 시간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그 말은 묘하게 무거웠어요. 마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처럼 지금 바로 출발하셔야 합니다. 남자는 다시 차 문을 열었어요. 회장님께서 직접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죠.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갈 곳 없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누군가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그것도 회장이라는 사람이.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어두운 하늘을 한번 바라봤죠. 이상하게 웃음이 나왔어요. 아, 인생이란 게 참 묘하죠. 쫓겨난 바로 그날 전혀 다른 문이 열리다니요. 결국 저는 그 차에 올라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제가 알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될 줄은 그땐 아직 몰랐어요. 3. 너를 30년 동안 찾고 있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엔진 소리만 잔잔하게 울리고 있었죠. 저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익숙한 동네는 어느새 사라지고 점점 낯선 길로 들어서고 있었죠.
옆에 앉은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지금은 설명할 때가 아니라는 듯이요. 그 침묵이 더 무겁게 느껴졌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차가 천천히 속도를 줄이더니 거대한 철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그 문은 제가 평생 본 것 중 가장 위압적이었죠. 잠시 후 철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차는 그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넓은 정원, 끝이 보이지 않는 드라이브 길, 그리고 저 멀리 궁전처럼 서 있는 저택. 이게 사람 사는 집이라고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차는 저택 앞에 멈췄고 문이 열렸죠. 도착했습니다, 도련님. 남자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내렸어요. 발밑의 바닥조차 다른 세상 같았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누군가 걸어 나왔어요. 흰 머리가 섞인 노인이었죠. 하지만 그 눈빛은 이상할 정도로 또렷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 사람과 눈이 마주쳤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노인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그 한마디가 아주 작게 흘러나왔죠. 드디어 찾았구나. 그 말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죠. 노인은 천천히 제 쪽으로 걸어왔어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 거리가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죠. 그리고 제 앞에 멈춰 섰을 때 그는 손을 떨며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맞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죠. 내 아들이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한 발짝 물러섰죠.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세게 흔들었어요. 아니다, 틀림없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제 어깨를 붙잡았죠. 나는 너를 30년 동안 찾고 있었다. 30년. 그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30년 동안 단 하루도 포기한 적이 없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때 옆에 서 있던 남자가 조용히 서류 하나를 건넸어요. 회장님, 검사 결과입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펼쳤죠. 잠깐의 침묵.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노인의 입에서 한마디가 떨어졌죠. 일치한다. 그 말은 확정이었어요. 친자 관계 99.98%. 그 순간 제 다리가 풀릴 뻔했어요. 현실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었죠. 저는 그냥 서 있을 뿐이었어요. 이제 돌아온 거다. 노인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내 자리로. 그 말이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뒤쪽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이건 인정할 수 없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저와 노인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죠. 계단 위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였죠. 그는 천천히 내려오며 저를 노려봤어요.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후계자로 인정하겠다고요? 그의 말투에는 분명한 적대감이 담겨 있었죠. 노인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만해라. 하지만 그 남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없던 사람이 이제 와서 나타났습니다. 그는 비웃듯 말했죠. 우연치고는 너무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의심이었어요. 아니, 거의 확신에 가까운 공격이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죠. 남자는 제 앞까지 다가왔어요. 그리고 낮게 말했죠. 당신 진짜 누구입니까? 그 질문이 가슴을 찔렀어요. 저도 모르겠거든요.
제가 누구인지 그 순간 이 집이 환영이 아니라는 걸 느꼈죠. 여긴 전쟁터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넌 여기서 버티지 못해. 그날 밤 저는 저택 안으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환영 같은 건 없었죠. 넓고 화려한 공간이었지만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마치 제가 있어선 안 될 곳에 들어온 느낌이었죠. 방은 준비해 두었습니다. 집사로 보이는 사람이 정중하게 말했지만 그 시선엔 어딘가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향했죠. 복도를 걷는 내내 시선이 느껴졌어요. 하인들, 직원들, 그리고 가족들까지 모두가 저를 힐끗거리며 보고 있었죠. 저 사람이래. 진짜라던데. 설마. 작게 들리는 수군거림이 귀를 찔렀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걸었지만 속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죠. 방문을 열었을 때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넓은 침대, 고급 가구, 큰 창문. 지금까지 제 인생과는 전혀 다른 공간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불안했죠. 그때 문이 노크도 없이 열렸어요. 고개를 돌리자 아까 계단 위에 서 있던 그 남자가 들어왔죠. 차가운 눈빛 그대로였어요. 적응은 되십니까? 그는 방을 둘러보며 비웃듯 말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천천히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 앞에 멈춰섰죠. 여긴 아무나 버틸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어요. 특히 당신 같은 사람은 더더욱. 그 말은 경고였죠.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럼 나가라는 겁니까? 제가 담담하게 묻자 그는 피식 웃었어요. 나가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는 고개를 기울이며 말을 이었죠. 어차피 못 버티고 나가게 될 테니까요. 그 말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여긴 그런 곳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그는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죠. 그 자리는 원래 내 거니까. 그 한마디에 모든 게 이해됐어요. 후계자 자리. 그 자리를 이 사람은 이미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였죠. 30년 동안 지켜온 자리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가져간다?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는 마지막으로 한 발짝 더 다가왔어요. 조용히 떠나십시오.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죠. 그게 서로 편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섰어요. 문을 나가기 직전 한마디를 던졌죠. 버티면 다칩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죠.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이곳은 분명 제가 상상했던 세상이 아니었어요. 가족도 아니었고 환영도 아니었죠. 그저 자리 싸움. 그리고 저는 그 싸움에 준비도 없이 던져진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도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죠. 나는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그때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죠. 익숙한 번호였어요. 아내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잠깐의 침묵. 그리고 들려온 목소리는 당신 지금 어디야?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어딘가 다급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죠. 말해도 믿지 않을 거야. 그녀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설마.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 그 사람들 만난 거야?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사람들, 그녀는 알고 있었던 거였죠. 저보다 먼저 그 사실이 머리를 강하게 때렸어요. 당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도대체 뭘 알고 있는 거야? 그 순간 전화 너머로 아주 작은 한마디가 들렸어요. 미안해. 그 말이 이 모든 이야기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죠. 결혼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미안해라는 한마디. 그 짧은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혀버렸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어요. 손에 쥔 핸드폰이 점점 무겁게 느껴졌죠.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겨우 꺼낸 말이었어요. 목소리가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떨리고 있었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아내가 입을 열었죠. 당신 알면 다 무너질 거예요. 그 말은 이상하게도 차분했어요. 이미 각오한 사람처럼요. 그래도 알아야겠어. 제가 낮게 말했죠. 지금까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또 숨기겠다는 거야? 그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우리 결혼. 그 말이 시작되는 순간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우연 아니었어요. 순간 숨이 막혔죠. 뭐라고? 제가 되물었지만 이미 듣고 싶지 않은 답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처음 만난 것도 소개도 전부 다.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만들어진 거였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럼 지금까지의 모든 기억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건가요? 누가? 제가 겨우 물었죠. 누가 그런 짓을 한 거야? 잠시 침묵. 그리고 아버지요. 그 한마디가 떨어졌어요. 아버지. 그 말은 지금 이 상황에서 단 하나의 의미밖에 없었죠. 회장. 왜? 제가 중얼거리듯 물었어요. 왜 그런 짓을? 그녀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당신을 찾고 있었거든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어릴 때 사라진 아들을 찾기 위해. 그녀의 말이 이어졌죠. 여러 가능성을 열어둔 거예요. 가능성. 그 단어가 기묘하게 들렸어요. 고아원 출신, 출생 기록 불분명, 그리고 특정 시기 사라진 아이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담담해졌어요. 그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계속 지켜봤어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 중 하나가 당신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듣고 있을 뿐이었죠. 그래서 그녀가 말을 이었어요. 접근한 거예요. 그 말은 너무 잔인했죠. 결혼까지요? 제가 물었어요. 그 정도는 해야 확실히 볼 수 있으니까요. 그녀의 말은 차가웠어요. 마치 감정이 완전히 빠져버린 사람처럼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혹시 기억이 돌아오진 않는지, 주변 반응은 어떤지. 그녀는 계속 말했어요. 전부 보고해야 했어요. 보고. 그 단어에 머리가 멍해졌어요. 그럼 저는 남편이 아니라 관찰 대상이었던 거였죠. 그럼 제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지금까지 나한테 했던 말들. 목이 막혔어요. 전부 연기였어?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더 잔인했죠. 그리고 아주 작게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은 뭐냐고. 한참의 침묵. 그리고 모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나도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그 말은 늦었죠. 이미 모든 게 무너진 뒤였으니까요.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그만하자. 짧은 한마디였어요. 어차피 끝난 거잖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전화는 그렇게 끊겼죠.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웃음이 나왔어요. 아, 정말 대단하죠. 저는 사랑이라고 믿었던 시간이 누군가에겐 계획이었고 실험이었고 감시였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죠. 제가 들어온 이곳은 단순한 부잣집이 아니라 사람을 도구로 쓰는 곳이라는 걸요. 그리고 저를 여기로 끌어들인 사람이 바로 그 회장이라는 것도요. 그때였어요. 문이 조용히 열렸죠. 고개를 들자 회장이 서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저를 보며 말했어요. 이제 알게 됐나 보군. 그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마치 이 상황이 당연하다는 듯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제 앞까지 와서 멈췄죠.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도 넌 돌아와야 한다. 그 말이 귀에 꽂혔어요. 넌 내 아들이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말했죠. 전 그런 적 없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어요. 아들로 산 적도 없고 아버지로 느낀 적도 없습니다.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죠. 회장의 눈빛이 처음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그는 아주 낮게 말했죠. 그래서 더 필요하다. 그 한마디, 그 말 속에는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었죠. 저는 그때 직감했어요. 이건 단순한 재회가 아니었어요. 더 큰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죠. 6. 넌 후계자가 아니라 방패다. 방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회장은 제 앞에 서 있었어요. 조금 전까지의 따뜻함은 완전히 사라진 얼굴이었죠. 그 눈빛은 차가웠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계산적이었죠. 넌 화가 나 있겠지. 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냥 바라봤죠. 그는 천천히 방 안을 걸어다니며 말을 이었어요. 이해한다. 그 말은 전혀 위로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감정으로 판단할 상황은 아니다. 그가 멈춰 섰어요. 그리고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죠. 넌 지금 중요한 위치에 서 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중요한 위치요? 제가 낮게 되물었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잠시 침묵. 그리고 넌 후계자가 아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졌어요. 순간 숨이 막혔죠. 대신 그는 한 발짝 다가왔어요. 방패다? 그 말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제가 물었죠.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 집안은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지금까지도 계속 공격받고 있다. 공격. 그 단어가 묵직하게 떨어졌죠. 외부도 문제지만. 후계자 자리를 두고 이미 싸움이 시작됐다. 회장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넌 그 한가운데 들어왔다. 저는 말없이 듣고 있었죠. 사람들은 내가 진짜 아들인지 보다 시선을 내게로 돌려야 한다. 그 순간 머릿속이 번쩍했어요. 설마 제가 중얼거리듯 말했죠. 저를 미끼로 쓰겠다는 겁니까?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죠. 지금까지 숨어 있던 놈들이.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널 보고 움직일 거다. 그 말은 너무 위험했어요. 그럼 저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표적이 되는 거네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다.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죠. 순간 피가 식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걸 저한테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물었죠. 거절하라고요?
그는 피식 웃었어요. 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 말은 선택권이 없다는 뜻이었죠. 이미 넌 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리고 그는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죠. 나간다고 해서 끝나지 않는다. 그 말이 등골을 타고 내려갔어요. 널 확인한 이상 다른 쪽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다른 쪽. 그 말 속에는 또 다른 세력이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숨만 쉬고 있었죠. 선택은 간단하다.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여기서 버티면서 싸우든가, 잠시 멈췄다가, 도망치다가 잡히든가. 그 말은 협박이 아니었어요. 현실이었죠.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죠. 조금 전까지는 그저 쫓겨난 사람이었는데요. 지금은 누군가의 표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때였어요. 문 밖에서 급하게 노크 소리가 들렸죠. 회장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회장이 고개를 돌렸죠. 무슨 일이냐? 문이 열리며 직원 하나가 들어왔어요. 숨을 헐떡이며 말했죠.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 한마디에 공기가 바뀌었어요. 말해라. 직원은 잠시 저를 힐끗 보더니 급하게 입을 열었어요. 방금 도련님 관련 기사가 터졌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기사? 이미 실시간 1위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모든 게 시작됐다는 걸 느꼈죠. 회장의 계획이 세상 밖으로 퍼져버린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숨을 곳도 없이 완전히 드러나 버렸죠. 7. 사기꾼 사위, 재벌가 침투? 지금 확인하시죠. 직원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방안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었고 직원은 재빨리 태블릿을 건넸죠. 그 화면이 제 쪽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천천히 시선을 내렸죠. 그리고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속보 정체불명 남성, 대기업 회장 친자 주장 논란, 단독 고아 출신 남성, 재벌가 후계자 행세 배우는 충격 사위로 접근해 재산 노린 계획형 사기. 기사 제목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뭡니까? 제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익명의 제보로 시작됐습니다. 익명. 그 단어가 이상하게 날카롭게 들렸어요. 이미 여러 언론사로 퍼졌고 그는 말을 이었죠. 커뮤니티에서도 확산 중입니다.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어요. 댓글이 끝도 없이 올라오고 있었죠. 역시 돈 냄새 맡고 달라붙은 거였네. 사기꾼 아니야 이거? 요즘 세상 무섭다 진짜.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꽂혔어요. 제가 아닌 사람을 말하는 것 같았지만 전부 저였죠. 이건 제가 중얼거렸어요. 너무 빠른데요.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 표정은 읽을 수 없었어요. 누군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의 말이 이어졌어요. 도련님이 나타나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그 말은 이미 판이 짜여 있었다는 뜻이었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회장을 바라봤죠. 이것도 예상하셨습니까? 잠시 침묵.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의 대답은 담담했어요. 그 한마디에 웃음이 나왔어요. 아, 정말 대단하죠. 저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물었죠. 회장은 짧게 답했어요. 시작이다. 그 말은 차가웠어요. 이제부터 누가 움직이는지 보이겠지.
그는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말했죠. 누가 널 끌어내리려 하는지. 그 말은 이해됐어요. 하지만 그 전에 제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그게 현실이었죠. 이미 저는 사기꾼이 되어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때였어요. 핸드폰이 다시 울렸죠. 연속으로 계속 문자, 전화, 알림. 끝도 없이 쏟아졌어요. 야, 기사 봤어? 이거 진짜냐? 너 그런 사람이었냐? 지인들이었어요. 그동안 함께 일했던 사람들, 알고 지내던 사람들, 모두가 같은 반응이었죠. 의심, 그리고 거리두기. 저는 하나도 답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 없었죠. 이미 늦었으니까요. 그때 또 하나의 알림이 떴어요. 이번엔 익숙한 이름이었죠. 아내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메시지를 열었어요. 지금 기사 봤어요. 짧은 문장이었죠. 그리고 이어진 한 줄. 이거 그냥 우연 아니에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우리 집에서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죠. 뭐라고? 제가 중얼거렸어요. 그녀의 다음 메시지가 도착했죠. 아버지가 먼저 움직인 것 같아요. 아버지. 그 말은 제 장인이었죠. 머릿속이 번쩍였어요. 설마 그때 아까 그 남자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어요. 계단 위에서 저를 노려보던 그 사람. 그리고 아내, 그 가족들, 당신. 제가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알고 있었지. 답장은 바로 오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더 확실한 대답이었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회장을 바라봤죠. 저기 밖에만 있는 게 아니네요. 그 말은 낮았지만 분명했어요. 회장은 잠시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 알겠나?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됐어요. 결혼, 이혼, 그리고 지금의 폭로까지 전부 하나의 흐름이었죠.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죠. 억울함, 분노, 허탈함. 모든 게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올라온 감정은 이대로는 못 끝내겠네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죠. 조용했지만 확실했어요. 회장의 눈빛이 살짝 변했어요. 뭘 할 생각이지? 그가 물었죠.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진짜가 뭔지 보여주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이 싸움이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반격이 되기 시작했죠. 8. 증거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조금 전까지는 도망치고 싶었는데요. 이상하게도 지금은 아니었어요. 진짜가 뭔지 보여주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제 안에서 뭔가가 바뀌고 있었죠. 회장은 저를 한동안 바라봤어요. 그리고 낮게 물었죠. 어떻게? 짧은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시험하는 듯한 느낌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죠. 증거부터 보겠습니다. 회장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저에 대한 기록, 조사 자료 전부요. 그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따라와라. 짧게 말했죠. 그는 뒤돌아서 방을 나갔고 저는 말없이 따라 나섰어요.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죠. 층수가 내려갈수록 묘한 긴장감이 올라왔어요. 여긴 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멈춰 섰어요. 넓은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공간이 아니었죠. 벽 한쪽에는 모니터들이 줄지어 있었고 다른 쪽에는 서류와 파일들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를 오랫동안 추적해온 장소 같았죠. 너에 대한 기록이다. 회장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하나씩 보기 시작했어요. 고아원 입소 기록, 학교 생활 기록, 아르바이트 내역, 심지어 제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지까지 이걸 전부 제가 중얼거렸어요.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는 아니지만 회장이 말을 이었죠. 사라진 이후부터는 전부 다. 그 말은 무서웠어요. 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계속 봤어요. 그러다 손이 멈췄죠. 이건 하나의 사진이었어요. 낯선 장소, 그리고 익숙한 얼굴. 고아원 원장님. 제가 중얼거렸죠. 그런데 그 사진 속에는 원장님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옆에 누군가 더 있었죠. 정장을 입은 남자. 얼굴이 선명하진 않았지만 어딘가 익숙했어요. 누굽니까가 이 사람. 제가 사진을 들고 물었죠. 회장이 다가와서 그 사진을 봤어요. 그리고 잠시 멈췄죠. 그 반응이 이상했어요. 왜 그러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회장은 짧게 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옆에 있던 직원을 불렀죠. 이 사진 언제 거지? 직원이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약 20년 전입니다. 20년 전. 그 시기가 묘하게 걸렸어요. 확대해봐라. 회장이 말했죠. 모니터에 사진이 확대됐어요. 그리고 그 얼굴이 조금 더 선명해졌죠.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어요. 이 사람 익숙했어요. 너무 익숙했어요. 머릿속에서 바로 떠올랐죠. 장인입니다. 제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어요. 회장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확실하냐? 네. 저는 사진을 뚫어지게 보며 말했어요. 지금보다 젊지만 틀림없습니다.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어요. 고아원 원장, 그리고 장인. 그 둘이 함께 있었다는 건 우연이 아니었죠. 이건 제가 낮게 말했어요. 처음부터 연결돼 있었다는 뜻 아닙니까?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눈빛이 변했죠. 그렇다면 제가 말을 이었어요. 저를 고아원에 보낸 것도 끝까지 말하지 못했어요.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너무 커져버릴 것 같았거든요. 회장이 낮게 중얼거렸어요. 가능성 있다. 그 말은 인정과 다름없었죠. 저는 한 발짝 물러섰어요.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죠. 그럼 결혼도, 폭로도, 전부 제가 중얼거렸어요. 그 사람이 움직인 겁니다. 장인, 아내의 아버지, 그리고 저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 그때 또 하나의 파일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건 제가 파일을 열었죠. 짧은 메모 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대상 확보 완료. 기억 없음. 계획 진행 가능.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손이 얼어붙었어요. 대상? 그게 저였죠. 기억 없음. 그리고 계획 진행.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회장을 바라봤죠. 이건 단순한 싸움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처음부터 설계된 겁니다.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역시 알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어진 판이라는 걸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억울함이 다시 올라왔죠. 하지만 이번엔 그냥 당하고 있지 않았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누굴 상대해야 하는지. 그 순간 이 싸움의 방향이 바뀌었죠. 도망이 아니라 추적, 그리고 반격으로
당신이 나를 버렸습니까? 다음 날 아침이었죠. 저는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조용히 저택을 나섰어요. 목적지는 정해져 있었죠. 장인의 집. 아니,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이었을지도 모르는 곳이었어요. 차 안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어젯밤 본 장면들이 반복되고 있었죠. 고아원 사진, 장인의 얼굴, 그리고 그 메모, 대상 확보 완료. 그 문장이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대상이 아니라 사람인데요. 차가 멈췄어요. 익숙한 집이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집이었던 곳.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의미로 느껴졌어요. 문 앞에 서자 손이 잠깐 멈췄어요. 이 문을 열면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저는 벨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죠. 그리고 장인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저를 보자마자 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죠. 왔나? 그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차분했어요. 마치 이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요. 들어와라. 그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말했죠. 저는 말없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은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공기는 전혀 달랐죠. 차라도 한잔 할 건가? 그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짧게 답했어요. 잠시 침묵. 그리고 제가 먼저 입을 열었죠. 언제부터였습니까? 그는 움직임을 멈췄어요. 뭐가 말이냐? 모르는 척하는 목소리였죠. 저는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죠. 이거요. 사진 속 고아원 원장과 젊은 시절의 장인. 그걸 보는 순간 그의 눈이 아주 잠깐 굳었어요. 그 반응 하나면 충분했죠. 처음부터였습니까? 제가 낮게 물었어요. 저를 알고 있었던 거죠. 장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소파에 앉았죠. 앉아라. 그 말은 이상하게 여유로웠어요. 저는 앉지 않았어요. 대답부터 하시죠. 그는 저를 한번 보더니 피식 웃었어요. 성격은 그대로군. 그 말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죠. 그래. 그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처음부터였다. 그 한마디. 그걸로 모든 게 확정됐죠. 저는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심장이 거칠게 뛰고 있었죠. 왜 그랬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왜 저를 고아원에 보냈습니까?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장인의 눈빛이 변했죠. 그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낮게 말했죠. 내가 한 게 아니다. 그 말이 뜻밖이었어요. 그럼 누굽니까? 제가 바로 물었죠. 그는 고개를 기울이며 저를 봤어요. 넌 아직도 모르나 보군. 그 말은 이상했어요. 뭘 말입니까? 잠시 침묵. 그리고 그가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널 버린 건 내가 아니라.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요? 머릿속이 멈췄어요. 누굽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장인은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내 아버지다. 그 한마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세상이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제가 중얼거렸죠.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회장. 그 이름이 공기를 찢었어요. 그 사람이. 제 입이 마르기 시작했죠. 나를 버렸다고요? 장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히는 그는 말을 이었죠.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다. 그 말은 변명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당신이. 제가 물었죠. 저를 이용한 겁니까?
그는 피식 웃었어요. 이용? 그 단어를 되뇌듯 말했죠. 아니지.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난 되돌리려 한 거다. 되돌린다?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저지른 선택을. 그의 눈빛이 처음으로 진지해졌어요. 뒤집으려고. 순간 모든 게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누가 진짜인지, 누가 거짓인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죠. 그럼 결혼은 뭐였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것도 계획이었습니까?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죠. 필요한 과정이었다. 그 말은 결국 인정이었죠.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전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였어요. 누구 계획에 들어갈 대상이 아니라. 방안이 조용해졌죠. 장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 속에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 싸움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진실을 밝히는 싸움이었죠. 그리고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도요. 그때 장인이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어요. 궁금하지 않나?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왜 그 사람이 널 버렸는지. 그 질문이 가슴을 세게 때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리고 그는 아주 천천히 말했어요.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잠시 멈췄다가 넌 돌아가고 싶지 않을 거다. 그 말이 이 이야기의 마지막 퍼즐이 아직 남아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었죠. 10. 넌 내가 살리기 위해 버린 아이다. 저는 곧장 저택으로 돌아왔어요. 차 안에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죠. 머릿속이 완전히 엉켜버렸어요. 장인의 말이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널 버린 건 회장이다. 그 한마디가 계속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이 연결돼 있었죠. 차가 멈췄어요. 저는 곧장 안으로 들어갔죠. 누군가 막으려 했지만 비켜요. 제가 낮게 말하자 아무도 더 막지 못했어요. 계단을 올라가고 복도를 지나 회장의 방 앞에 섰어요. 문을 열었죠. 회장은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서 있었어요. 왔군. 그 한마디, 그 표정, 전부 예상하고 있었던 사람 같았죠. 사실입니까? 제가 바로 물었어요. 돌려 말할 필요도 없었죠. 저를. 목이 잠깐 멈췄어요. 버리신 거.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너무 길게 느껴졌죠. 대답하십시오. 제가 한 발짝 다가갔어요.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맞다. 그 한마디. 그걸로 끝이었죠. 순간 가슴이 무너졌어요. 왜? 제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는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은 어제와 달랐어요. 처음으로 감정이 담겨 있었죠. 살리기 위해서였다. 그 말이 떨어졌어요. 저는 멈췄어요. 뭐라고요?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그때 널 노리고 있었다. 그 말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누가요? 제가 물었죠.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내가 만든 적들이다. 그 말은 무거웠어요. 사업을 키우면서 그는 낮게 말했어요. 많은 걸 건드렸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가라앉았어요. 그 대가가 너에게로 향했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그래서 제가 중얼거렸죠. 버렸다는 겁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버린 게 아니다. 그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숨긴 거다. 그 단어 하나. 숨긴다. 그 말이 묘하게 다르게 들렸어요. 가장 안전한 곳에,
그는 저를 보며 말했죠. 아무도 찾지 못할 곳에 고아원. 그곳이 안전한 곳이었다고요? 믿기지 않았죠. 그래서 30년 동안 제가 물었어요. 그렇게 지켜봤습니까? 그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그래. 짧게 답했죠. 한 번도 놓은 적 없다. 그 말은 진심 같았어요. 하지만 그럼 왜? 제가 다시 물었어요. 지금 나타난 겁니까? 그는 시선을 잠시 피했다가 다시 마주쳤어요. 더는 숨길 수 없게 됐다. 그 말은 불길했어요.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때 그놈들이 그 순간 육신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어요. 공격받고 있다. 내부가 더 위험하다. 모든 게 이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꺼내신 겁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숨기는 게 아니라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그 말은 선언이었어요.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가슴이 복잡했죠. 분노, 슬픔, 허탈함.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해. 그럼 제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미끼였던 겁니까?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죠. 저는 피식 웃었어요. 아, 역시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누군가의 계획 안에 있었어요. 그래도 제가 고개를 들었어요.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는 조용히 저를 봤어요. 목소리가 아주 조금 떨렸죠. 한 번이라도 아들로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그 질문, 그게 제 진짜 궁금증이었어요.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어요. 지금도 그렇다. 짧은 한마디였어요. 하지만 그 말은 무겁게 떨어졌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 있었죠.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어요.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죠. 이번엔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그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어요. 어떤 선택이지?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도망 안 칩니다. 짧고 단단한 말이었죠. 대신 한 발짝 앞으로 나섰어요. 끝까지 가보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이 싸움은 더 이상 끌려가는 게 아니라 제가 선택한 싸움이 되었죠. 10일, 배신자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죠. 며칠 뒤였어요. 저택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눈치를 보고 있었죠.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았지만 안에서는 이미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회장은 저를 따로 불렀어요. 오늘 끝낸다. 짧은 말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각오는 끝났어요. 누굽니까? 제가 물었어요. 누가 내부입니까? 회장은 잠시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곧 알게 된다. 그 말은 확신이었죠. 잠시 후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긴 테이블, 그 주변에 앉아 있는 사람들, 임원들, 가족들, 그리고 익숙한 얼굴들, 저를 처음부터 불편하게 보던 사람들, 모두 모여 있었죠. 공기가 무거웠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 회장이 들어왔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그리고 제 옆에 섰죠. 오늘은 중요한 날이다. 그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모두가 고개를 들었죠. 우리 안에 있는 그는 천천히 둘러봤어요. 쥐를 잡는 날이니까.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누군가는 눈을 피했고 누군가는 표정을 굳혔죠.
이미 다 알고 있다. 그 말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회장이 손을 들었어요. 문이 열렸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죠. 그리고 한 사람을 향해 멈췄어요. 부사장님, 그 이름이 불렸어요. 순간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말을 끝내기도 전에 두 사람이 양쪽에서 붙잡았어요. 나, 그가 소리쳤죠. 이거 나.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증거는 충분하다. 회장이 낮게 말했어요. 자금 흐름 외부 접촉, 그리고 그는 잠시 멈췄어요. 30년 전 일까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부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설마 그가 중얼거렸어요. 그 아이, 그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어요. 그 눈빛, 그건 확신이었어요. 맞구나. 그가 피식 웃었어요. 그때 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당신이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낮게 떨렸죠. 그는 저를 보며 웃었어요. 죽었어야 했는데 그 한마디, 그게 모든 걸 설명해 줬어요. 회의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그날 그가 말했어요. 처리했어야 했는데 처리, 그 단어, 사람을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고아원으로 보낸 겁니까? 제가 물었죠. 그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편하게 죽으라고. 그 말이 귀를 찢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하지만 그가 씩 웃었어요. 끈질기네. 그 눈빛, 그건 완전히 괴물이었어요. 왜? 제가 겨우 물었어요. 왜 저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는 잠깐 침묵하다가 비웃듯 말했어요. 걸리적거리니까. 짧은 이유였어요. 회장 자리는 하나야. 그 말, 그 한마디로 모든 게 이해됐어요. 그는 처음부터 회장의 자리를 노리고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저는 그걸 방해하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저를 없애려고 한 거군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그렇게 말했죠.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올라왔어요. 분노. 30년 동안 쌓인 모든 것들이 끝났습니다. 회장이 말했어요. 짧고 단호하게. 이 사람은 오늘부로 끝이다. 부사장은 끌려가면서도 웃었어요. 늦었어. 그가 중얼거렸어요. 이미 시작됐어. 그 말은 불길했어요. 문이 닫혔어요. 완전한 침묵. 그 안에서 저는 서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회장이 저를 봤어요. 이제 알겠나?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네. 짧게 대답했어요. 이게 제가 말했어요. 제가 살아온 이유군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인정이었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죠. 좋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도망치던 사람도 아니었고 누군가의 계획 속 인물도 아니었죠. 이 싸움의 중심에 제가 서 있었어요. 12. 버려진 아이였죠.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그날 이후였어요. 모든 게 빠르게 정리되기 시작했죠. 부사장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름도 자리도 흔적도 없이. 그리고 회사 안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이 달라졌죠. 경계, 의심. 그런 건 이제 없었어요. 대신 두려움과 인정.
그 사이 어딘가였죠. 며칠 뒤 다시 회의실에 앉았어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전혀 달랐어요. 같은 자리, 같은 사람들인데 공기가 달랐죠. 조용했어요.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그때 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오늘은 발표가 있다. 모두가 집중했죠. 이 자리에서 그는 천천히 말했어요. 후계자를 정한다. 순간 회의실이 긴장으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이미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죠. 시선들이 천천히 저에게로 향했어요.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아무 표정 없이 회장은 잠시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이 사람이다. 그의 손이 저를 향했어요. 정적? 완전한 정적이었죠. 그리고 작은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고아원 출신이 진짜인가? 말도 안 돼. 그 소리들이 들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흔들리지 않았어요. 회장이 지팡이를 한번 내리쳤어요. 조용? 그 한마디에 모든 소리가 멈췄죠. 이 사람은, 그는 천천히 말했어요. 내 아들이다. 그 말, 공식적으로 처음 인정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죠. 내 뒤를 이을 사람이다. 그 선언은 끝이었어요. 더 이상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죠.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30년, 버려졌던 시간, 이름 없이 살았던 시간, 그 모든 게 이 순간으로 이어졌죠. 저는 입을 열었어요. 저는 고아였습니다. 조용한 목소리였죠. 하지만 또렷했어요. 버려졌다고 생각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살아남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누구도 믿지 않았고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 진짜 이야기였죠. 그런데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회장을 한번 봤죠. 이제는 압니다. 다시 앞을 봤어요. 버려진 게 아니라 목소리가 조금 더 단단해졌어요. 살아남게 된 거라는 걸. 그 말이 떨어졌어요.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죠. 그래서 저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섰어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건 선언이었어요. 숨지도 않겠습니다. 시선들이 달라졌어요. 정면으로 제가 말했어요. 부딪히겠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단순한 후계자가 아니라 위험한 사람으로. 그리고 마지막 말을 꺼냈어요. 이 회사 지키겠습니다. 짧았지만 무겁게 떨어졌죠. 잠시 정적. 그리고 누군가가 박수를 쳤어요. 한 명, 그리고 두 명. 점점 퍼지기 시작했죠. 결국 회의실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어요. 저는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죠. 더 이상 고아가 아니었어요. 숨겨진 아이도 아니었고 도망치던 사람도 아니었죠. 저는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모든 걸 지킬 사람이었죠. 버려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버려진 게 아니었죠. 살아남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선택 하시겠습니까? 다음 이야기에서도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